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위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량에 탄 채 검사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검사 대기 중 다른 확진 우려 환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적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속한 검진이 가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방식을 도입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자동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벌써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심은 의료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가동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써야 할 마스크조차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급기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문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 도입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에게 500억 달러에 달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외신들은 회의적입니다. 그것은 재난 대응에는 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영방송 PBS는 한국의 성공 사례는 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방송으로 한국과 미국의 드라이브스루 운영의 차이를 조명했습니다. 마스크나 키트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공급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본부 직원 138명이 당주 1,300만 명의 시민을 테스트해야 하는 극단적인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은 단지 싸움의 일부이며 거의 모이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의료진들이 검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차적인 작업은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서 돕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과 시민 참여가 동시에 조화되어야만 드라이브스루가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은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문 의료진들까지 나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의사 간호사들이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봉사를 위해 한국 진료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불문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외부 의료 자원 봉사자들은 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평소보다 5배는 힘이 드는 것 같다며 벨트 방복으로 인해 힘이 땀에 젖었고 기가 힘들며 입도 굉장히 마르다. 생리 현상 해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호벽을 탈의하고 다시 차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서 보조기를 허리에 착용하는데 무게가 있어 또 상당히 아프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사로서 이런 현장에 도움이 되고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보람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5,600여 개의 선별진료소와 60여 개의 드라이브스루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 압도적인 진료소입니다. 이러한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드라이브스루 기부를 하는 특이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몰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찾아와 라면, 생수, 마스크 등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전 진료소에는 작은 기부의 손길들이 모여 5톤 트럭 한 대 분량이 모이기까지 했습니다. 국내 각계각층에서 코로나 관련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장 힘든 곳으로 뛰어든 20대 의사 청년이 지방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한마디는 커뮤니티상에 급속도로 퍼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